즐거운 투자 생활 주식오락관 2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내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일제히 양대 지수가 파란불을 켰습니다. 장중 내내 코스닥의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엔비디아의 향방 그리고 금통이 잭슨홀 미팅까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코스피는 2,500선을 하락하면서도 지켜졌고 반면 코스닥은 1% 밀리면서 883포인트로 마감 지었습니다. 특히 코스피에서 9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펼쳤습니다. 환율도 1,339원대로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달러 향방에 미칠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꼭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종목들은 여전히 테마성 짙은 그런 장세를 펼쳐줬습니다. 오늘은 또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다가 또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장세에는 어떤 전략들 펼쳐가셔야 되는지 꼼꼼하게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기술과 그리고 모멘텀 이슈 분석까지 다 겸비하셔서 노란톡방 안에서 모두 다 그런 전략들 챙겨주고 계시는데요. 일부에서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필살기 종목을 2종목을 벌써 챙겼습니다. 나는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내일 장중에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단에 QR코드가 방송 내내 나갈 겁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주호라고 검색하시고 직접 방을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상 활짝 열려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빨리 활짝 열려 있을 때 들어와 주셔서 종목명과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와 함께 따른 그런 종목의 차트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어떤 수익률을 또 만들어주고 계시는지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1부와 2부 꽉꽉 채워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HPSP 하루 만에 20% 그리고 12% 총 32% 쌓아두신 종목이고요. 우지는 당일로 9% 기록하셨는데 일주일 새 4종목이나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10% 가까운 수익 그리고 신곡과 함께 이 종목을 잡아주셨고요. 포스코DX 2거래일 만에 11.67%, 드림 시큐리티는 오늘 당일 단타로 20분 만에 10%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VT도 화장품 관련주로 6.6%를 또 놓치지 않았는데요. 모두 다 전문가님 혼자 생긴 수익들이 아니라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과 함께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 함께 담아가시면서 이런 수익들 다 챙겨주셨으니까요. 나는 주딘이다 그리고 직장에 다녀서 너무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만 간단하게 하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수익들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종목 상담 풍성하게 가져가도록 하면서 이 부분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2부로 찾아뵙습니다. 앞서서 1부 때 너무 열변을 토해가지고 이게 사실 2부 때는 이제 조금 열변을 토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종목 상담하면서 또 제가 또 막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 뭐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 종목 상담 필요하시면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요. 평단가, 종목, 매수가 남겨주시면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종목 상담 진행할 건데 지금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지금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그러면 다시 한번 꺼져가는 반도체를 살려줄 것이냐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매크로적인 부분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또 5개 은행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디폴트 우려부터 시작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렇게라도 계속적으로 맥없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40원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강세가 계속됨과 동시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 한국 동반 하락하면서 아시아권들 계속 다 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을 중국에다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 엎친 데 적친 격으로 지금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분쟁 중에 뭐 화해를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그냥 하루아침에 미중 분쟁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때도 맨날 있었어요. 미중 분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외교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이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냥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이건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관련주를 투자한다. 이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어쨌든 매크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해석을 해서 그에 맞는 섹터와 종목들을 찾아서 올바른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 시장에서 광풍 정말 뭐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초전도체부터 시작해서 맥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은 진짜로 그냥 그날 뉴스 이슈에 따른 그냥 테마격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가지고 장투를 할 거야. 이거는 정말 좋지 못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타는 단타로 그다음에 장투나 좀 중장기로 볼 것들은 그런 것들은 잘 골라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오늘 여기 제가 장 마감 때는 안 찍었는데 2,500선 지키면서 마감을 해줬고 차트 흐름 자체가 사실 직전 저점이 깨졌어요. 전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다시금 여기 121평선 올라타면서 올라가 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좀 양호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가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종목 상담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 어쨌든 하고 싶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나 진짜 이거 물려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다가 종목명, 평단가, 비중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당장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해야 되는 점 짚어주시고 테마성 짙은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종목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랠리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미 일부에서 반도체 필살기 종목 2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2부부터 시청하고 있어서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 이후에 다시 이 2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또 꼼꼼하게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두시고요. 이 2가지 종목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수익률표에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7월과 8월에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상위 10종목만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드림 시큐리티를 오늘 당일로 10%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고 포스코 DX 11%, 제이시스 메디칼은 9.92%, VT는
2.6%, 한 주에 40%가 육박하는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HPSP는 두 번의 분할 매도로 하루 만에 20% 그리고 12%를 추가하시면서 32%를 쌓아주셨는데요. 나는 이런 수익률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결책을 좀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해결이 먼저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평단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41,400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은 1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재 34,200원으로 10,000원 가까이 밀려 있는 상황이신데요. 매매하시고 계속 하락세를 보여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건설주는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금 고금리 시대, 그리고 경기 둔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 자체가 일단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시크릿컬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서울 특정 집중 지역 빼고는 미분양 사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지금 가격이 엄청 내려갔어요. 왜? 살려는 사람이 집도 살려는 사람이 없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건설주들이 지금 힘을 내기 어렵다. 왜?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회복될 때까지는 저는 당분간 주가가 반등하기 좀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32,500원짜리 부근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33,000원 부근이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 10%의 비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이 32,000원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저점 깨고 완전 하방이 타라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낫겠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그래도 저는 부동산 경기 회복될 때까지 버티고 싶습니다. 그러면 버티시되 비중은 추가하지 마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그럼 좀 덜어내고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럼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고금리의 경기 민감 시기라서 건설주들은 조금 힘을 내기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셨는데요. 냉정하게 종목 교체를 좀 잡아주시긴 했지만 조금 부담된다 하신다면 이제 비중 추가보다는 끌고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노란투방 안에서 추가 전략도 챙겨 가시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 5,050원의 평단가 들어가 계시고요. 20%의 비중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AI 의료 섹터 전반적인 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AI 의료 섹터가 조금 뜨거웠다가 다시 조금 조용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런 AI 의료 쪽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지금 막 여기서 돈을 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모멘텀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거래량이 없다가 지금 여기 딱 차트만 보시면은 여기는 그냥 거의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서 폭발이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나오면서 상한가 갔고 그래서 차익 매물이 쏟아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지금 뭐 매수가랑 비중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이 뭐 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막 이제는 뭐 크게 문제될 정도가 아니라 무상증자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해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 떨어지고 나서 지금 뺐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이제 좀 들고 가보셔도 될 거다. 근데 다만 이제 네이버 이제 하이퍼 클로버 이거 발표도 있고 AI 관련해서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AI 좀 원격 의료 이런 쪽은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플랫폼 사업을 가장 크게 하는 기업이 네이버랑 카카오입니다.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AI를 활용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할 거냐, 어떠한 플랫폼을 가지고 무슨 서비스를 할 거냐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택시가 이제 카카오 없으면은 택시 잡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처럼 길 가다가 저기요 해가지고 타고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카카오 택시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플랫폼 사업이 앞으로 이런 의료 쪽도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네이버에서 AI 서비스를 앞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 그러면 카카오에서는 어떤 걸 할 건지, 그리고 삼성에서도 지금 뉴스가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생성형 AI 관련해서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엔 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AI 쪽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의료 쪽이랑 어떻게 접목될 수 있으며 어떠한 사업성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보유해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업성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거래량까지 좀 유의미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들고 가다 좋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기분 좋게 네이버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면서 수익 탄탄하게 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세 번째 종목은 루닛으로 14만 6천 원 평단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는 14만 5천 원으로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은 상태인데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어요. 악재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루닛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네, 일단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좀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악재.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사유를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화면에 공시를 띄워놨거든요. 다트에 나와 있는 공시 내용을 좀 띄워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무상증자 결정인데 여기에 이 운영자금이거든요. 운영자금이 지금 1,000억이 넘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작업인데 어떤 뭐 타법인에 대한 부분들을 해가지고 해서 뭔가 하겠다. 뭐 어쨌든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2천억이라는 돈이 자발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루닛이라는 기업 자체가 뭐 지금 어떻게 그럴듯할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원래 주가 오를 때만 해도 기대감들이 컸고, 근데 이만큼, 그러니까 2천억이나 되는 돈을 결국에는 뭐예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주에게 이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주고 돈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러한 큰 금액을 기관 투자자라든가 어떤 특정 기업,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예를 들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날라갔죠.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삼자 배정이 삼성전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여서 간 거예요. 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당연히 여기랑 좀 같은 케이스입니다. 돈이 별로 없었어요. 왜? 당연히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술력은 인정 뭐 한다, 뭐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맞지만 결국에는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내린 결정은 지금 금리가 높은데 대출을 받기에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증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현금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증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주가가 희석이 됩니다. 아마 신주 발행가가 아마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신주 발행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10만 원이든 9만 원이든 낮아지면은 결국에는 지금 14만 원인데 그럼 만약에 신주 발행을 10만 원에 하거나 9만 원에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나고 주가가 낮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서 증자를 하면은 증자가 뭐예요?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주식 수를 늘려서 자본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수를 늘리면 주가는 낮아질 것이고, 그러고 인해서 주가가 희석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내일 아마 좀 빠지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급 보면요, 외국인들이 이미 냄새 맡고 도망갔어요. 지금 4일 동안 도망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팔진 않았는데 어쨌든 내일 좀 급락을 피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신주 발행가까지 어떻게 지지받고 거기서 만약에 나는 이건 죽어도 손절 못하겠다 하시면은 신주 발행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유상증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비중을 늘리거나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상증자 사유를 봤을 때 지금 기업의 돈이 좀 부족한 상황이므로 악재로 짚어주셨는데요. 신주 발행가 매수로 평단가를 좀 낮추거나 후에 다시 올라갈 때 추가 매수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종목명과 비중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나도 가지고 있는 종목 해결을 받고 싶다, 처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가 방송 내내 나갈 겁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주호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시니까요. 활짝 열려 있을 때 종목 고민 한 보따리 들고 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을 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종목은 G2파워입니다. 12,180원에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40%나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9,470원을 지나가고 오늘 종가로 형성을 했는데 전문가님 G2파워 일단 평단가보다는 비중이 너무 커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는 올라오면은 비중을 일단 덜어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비중이 너무 높아요. 한 종목에 보통 비중 10% 많아봤자 지금 20%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왜냐면 이 종목에 40%는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1억이 있다면 이 종목에만 4천만 원이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더 빠졌을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뭐 이거를 가지고 추가 매수도 하기 힘들죠. 왜냐면 4천만 원을 이미 40% 썼는데 그럼 이거 평단가 반으로 낮추려면은 거기다 4천만 원을 더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는 1억 가지고 주식을 시작했는데 8천만 원이 되는 거고 야, 그럼 다른 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예수금 또 끌어오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계속 물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뭐 G2파워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주기도 하지만 과거에 무상증자 관련해서 주가 펌핑 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고 다시 뭐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한번 시세를 줬다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어떤 모멘텀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어떤 반등이 세게 나와서 평단가까지 다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 보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 원전 관련 분위기가 나올 낌새가 좀 없어요. 왜냐면 이미 폴란드 이때 그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때 주가 딱 올랐다가 쫙 빠진 건데 이게 사실 이거 말고는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펌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내가 버틸 수 있다, 좀 가능하다 하시면은 올라왔을 때 11,000원 구간 손실을 보시더라도 이 자리 11,000원 구간 있죠, 여기 이 자리 구간 11,000원 구간 오시면은 비중을 일단 절반 정도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여력이 된다 하시면은 평단가까지도 한번 버텨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만약에 사실상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요, 이거 진짜로 7,000원대까지 아니면 그 전 8,000원, 8,8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손실을 막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좀 더 덜어내는 전략을 먼저 세워주셨는데요. 더와 더해서 8,800원 지지선 라인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추가로 원전 섹터 전망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다음 종목을 또 에코플라스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을 남겨주실 때 종목명과 함께 더불어서 평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요. 비중도 꼭 잊지 말고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플라스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5,000원까지 밀렸는데 이분은 7,68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0%를 가지고 계세요. G2파워와 마찬가지로 비중이 그렇게
적지 않은 비중을 또 가져가고 계시는데 에코플라스틱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매수 타점이 문제예요, 이거는. 어, 왜냐면 지금 뭐 여기 차트 보시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꼭대기에서 샀죠, 이거. 꼭대기에서 샀잖아요. 그죠? 차트 보시면은 이때 자동차주로 움직일 때 에코플라스틱 같이 갔거든요. 왜냐면 자동차 부품이랑 관련돼서 랠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뭐 현대기아부터 시작해서 뭐 화신, 성우하이텍, SL 같은 자동차 관련 주들이 2분기 때 랠리가 나왔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때 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때 사신 것 같아요. 7월 6일 날. 그럼 보세요.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야, 여기서 60일 이평선 딱 지키고 이거 올라가는구나. 만나러 가는구나. 이러고 이제 여기서 샀다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가 봤을 땐요. 이 타이밍 자체가 문제였고 물론 지금 조정을 꽤 많이 받은 상태인데 이미 추세가 다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방 추세가 가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마지노선이 제가 봤을 때 이 자리 4,800원짜리 무너지면은 이거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손실을 보시더라도. 왜냐면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거의 올해 들어와서 올해부터 지금 주가가 2배 반, 250% 가까이 올랐어요. 오르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시세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세가 나왔고 여기서 1차 조정 나온 다음에 한 번 기회 주고 나서 그러고 빼버렸죠. 저점을 완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저점이 한번 깨진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돌파 매매를 하실 거였으면 만약에 이거를 돌파 매매를 하는 거였으면 여기서 만약에 들어갔다 칠게요. 돌파 나올 것 같은데 하고 들어갔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내가 손절가를 잡아놓고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돌파 매매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얘가 에코플라스틱이 여기서 만약에 상승 랠리가 나왔어. 나오고 나서 조정받은 다음에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엠파 상승을 보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타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럼 돌파를 못하고 빠질 때 손절 대응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 일단은 지금 뭐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이걸 당장 손절하기에는 너무 좀 크잖아요, 손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급하다 진짜 돈이 묶여서 급하다 하시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손절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지라인 4,800원 자리 봐주시면서 덜어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자금 보유 여부에 따라서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필살기 종목의 리뷰 2가지 종목이 또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그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상담으로는 HPS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700원에 진입하셨는데요. 비중은 현재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HPSP는 31,650원으로 살짝 오늘 2%가량 밀린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께서 여러 번 또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네. 참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물어보시네요. 여러 이거. 번, 네네. 네, 여러 번 말했는데 이 종목은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시고 손절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3,700원 샀다고 치더라도 사실 원래 수익권 갔다가 지금 빠졌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 급락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얘가 만약에 끝날 거였으면 거래량 터지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야 돼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안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음봉이 나왔고 오늘 사실 지켰단 말이에요. 여기 60일 이평선을 지켜줬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추세 자체가 죽은 게 아니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이쁜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겁먹고 손절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이 HPSP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 이제
지분 투자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HBM 관련주로 꼽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내일 판가름이 나겠죠. 그리고 내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판가름이 날 거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정고점 위로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그 노란 톡방에서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또 질문하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걱정할 게 아닙니다. 이게 빠지면은 비중 추가해서 추가 매수 나오면 될 종목이고 지금 보세요.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빠지는데 이 종목 어떻습니까? 우상향하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시장보다 센 건데 왜 겁을 먹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너무 좋고 영업이익률도 좋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도 충분하고 자꾸 주식을 단타로만 하려다 보면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초전도체랑 맥시는 잘 들어가면서 왜 이런 종목은 이렇게 손실이 나면은 겁을 내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이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인데 6천억. 아니 왜 신성 델타테크랑 이런 뭐 그런 초전도체랑 맥신 관련주들은 그렇게 잘 들어가시면서 얘는 왜 5% 6% 빠지면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지 그냥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HPSP 7월만 해도 전문가님께서 분할 매도로 32%라는 수익을 또 챙겨주셨던 종목이니까요. 전문가님께서 또 전고점 위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끌고 가는 전략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40분까지 종목 상담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평단가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필살기 종목 1부에서 공개가 됐는데 2부에서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리뷰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시스템 살펴보도록 할게요. 14,900원에 들어가신 평단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1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130원까지 밀린 상황인데 오늘은 소폭이지만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좀 빠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버틸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방산 관련해서는요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가 뭐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전쟁 중인 나라잖아요. 물론 휴전을 했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뭔가 사이클이 돌면서 한 번쯤은 또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사실 이 코로나 이후부터 쫙 올라와서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 지금 보면은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한번 시세를 줬고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이때도 10,000원대 지지하고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가 깨지긴 했어요. 이 추세가 깨졌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불안하다 하시면요. 여기서 이 추세를 한번 되돌리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다가 이 추세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돌렸다가 빠지더라도 돌렸다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돌릴 때 만약에 나는 불안하다 그럼 평단가 부근 여기 15,000원 14,000원 구간 14,500원 14,000원 이상에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손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방산주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인 방산주 원한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차라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왔을 때 되돌림 나왔을 때 종목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일단 가져가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돌림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흐름 나올 때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는 버틸 만한 자리이지만 조금 더 시세를 좀 바꿔줄 때 다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또 세워줬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다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85,000
9,50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울고 싶어요 님이 남겨주셨어요. 비중이 30%를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추매 단가를 좀 하시면서 추매 단가를 좀 낮추셨을지 47,65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또 5% 가까이 밀린 상황인데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비중이 이미 좀 많은 상황이어서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이거는 사실 네. 이게 양극재 말고 지금 동박주라 이런 것들이 힘을 아예 못 내니까 여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일진 그쪽이거든요. 일진 머터리얼즈 쪽에서 이제 여기 롯데에서 인수해가지고 롯데 에너지 머터리얼즈로 바뀌었는데 사실 뭐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박 사업이 저는 어쨌든 우리 지금 양극재 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뭐 음극재, 동박, 전지박 그다음에 뭐 전에 그런 관련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관련 사업을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양극재 쪽으로만 너무 쏠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밸류 대비 이거는 너무 저평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성이 아직 부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근데 지금 사실 여기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상실감이 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저는 어느 정도 마지노선은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거 지금 여기서 47,000원 이탈하면서 만약에 여기 45,000원까지도 이탈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손절을 고민해 보셔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 원래 여기 과거의 이 자리 여기가 5만 원짜리였거든요. 원래 계속 5만 원짜리를 지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5만 원을 지켰고 여기도 5만 원을 지켰어요. 근데 이때도 사실 밑으로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5만 원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또 빠졌죠. 그럼 뭐예요? 여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받던 자리를 깨트린다라는 거는 밑으로 쏟아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인들은 근데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외국인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 동박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이런 거죠. 아니 2차 전지 어차피 투자할 거 동박에 투자할 바에 동박 그냥 일단 돈 빼가지고 다른 걸로 수익 내고 양극재 이런 거 잘 나가는 양극재로 수익 내고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 이런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쪽에 지금 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가를 하락하는 요인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요. 팔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게 이 주식 가격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봉이 나온다. 살려는 사람이 많다. 음봉이 나온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상 차트 흐름은 팔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되돌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단기로 6만 원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나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동방 랠리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까지 한번 좀 잘 견디실 자신이 있다면 버텨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으로 나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하신다면 좀 더 길게 끌고 가시고 45,000원 이탈 시 좀 더 냉정하게 보자라고 처방해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더 40분까지 벌써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평단가 비중 함께 남겨주셔야 저희가 꼼꼼하게 40분 전까지 또 빠르게 신청 받고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맞춰서 꼭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빨강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라온테크를 11,450원 가지고 계시고 보유는 8% 비중으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9,060원으로 오늘 0.6% 하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라온테크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봐야 할까요?
로봇주들은 네. 사실 뭐 이거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로봇주는 지금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때 올해 사실 1분기 때 로봇 주들이 랠리가 나왔었어요. 이 종목도 라운테크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랠리가 나왔다가 지금 그대로 다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이 8,300원 구간 전 저점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 2021년도부터 상승 랠리가 나왔었을 때 그때 로봇주 랠리 왔을 때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으로 거의 왔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점만 깨지 않고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버텨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만약에 8,4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에 대한 부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잘라내시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8,4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로봇주들 랠리가 한번 세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분명히 로봇 관련해서 뭔가 발표가 있을 거고, 지금 뭐 새로 M&A 하는 기업들도 물색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간혹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용인에다가 지금 큰 시스템 반도체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무인 공장 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웨어러블 로봇도 출시해야 되고, 막 지금 막 삼성전자에서 막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로봇주들은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번 다음 랠리가 올 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이후에 로봇 관련주들의 랠리를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처방전 받으셔서 그 로봇 랠리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상담은 40분이 넘어서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곧 공개가 되는 또 필살기 종목 2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에 대한 힌트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여기를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고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주호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필살기 종목을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 종목을 또 가져가야 하느냐, 수익률표에 답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7월과 8월에 수익을 내주셨던 종목들 가운데서 10개만 꼽아봤는데요. 이 10가지의 종목 모두 다 10% 가까운 혹은 10%를 훌쩍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HPSP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로 총 32%를 챙겨주셨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TFE 이렇게 하시면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챙겨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VT로 6.6%, 제일시스 메디칼 9.92%, 포스코 DX 11.67%를 또 챙겨주셨는데, 드림 시큐리티는 오늘 당일 단타로 20분 안에 이렇게 10.29%라는 수익률을 또 쌓아주셨습니다. 모두 다 전문가님께서 혼자 챙기셨던 수익률들이 아니라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공식 신호 알려드리면서 함께 챙기셨던 그런 수익률이니까요. 종목 상담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 이런 종목들로만 아파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오늘의 필살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빨간불로 바꿔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1부에서 또 못 보셔서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필살기 종목 2가지가 굉장히 힘이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단기적으로 봐야 될 거 그리고 하반기까지 또 끌고 가야 될 거 있었는데 그 네. 2가지 종목 빨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내일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에 대비해서 한 종목 가져왔는데, 사실 이거 오늘 나왔어요. 종목 상담할 때 나왔던 종목이고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일단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 이 말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H로 시작하는 그 종목, 아까 종목 상담에 너무 나왔던. 네. 전문가님. 아니 어차피 다 이제 알아요,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전공정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결국엔 이 고압수소 어닐링의 역할은 반도체가 전류 구동을 하고 집적 회로의 속도가,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정말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는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때 좀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정 장비 관련 주임에도 불구하고 HBM 쪽으로 엮이는 이유는 한미반도체가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유로 좀 약간 뒤에서 약간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느낌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얘네들이 취급하는 장비 자체가 반도체가 좀 약간 전류도 잘 흐르고 속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목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 차트는 이렇게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도 지수는 빠지면서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은 저는 뭐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기관 물량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적은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건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서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HBM 관련주로 영업이익률도 50%가 넘는 알짜배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도 추세 깨지지 않고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을 노리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엄청난 힌트를 또 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에서도 나왔고 H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관련해서 종목명만 안다고 하셔서 이 수익률을 또 극대화하실 수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를 또 노려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뭐였느냐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 네.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종목이다라고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하반기에 연말에 정말 산타클로스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던 기업 중에 그런 소부장 중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23년도, 24년도 마진율 개선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해서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국내 기술력 1위인 기업이고 특히나 이 회사는 이 블랭크 마스크 매출이 95%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쪽에 진심인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지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가 조정을 좀 받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지지를 잘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 기관들 물량 가지고 있고 최근에 또 많이 들어왔고 이제 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면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막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니었는데 올해 일단 컨센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내년이 완전 하이라이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가 원래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끌고 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분 투자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인데요. 마진율 개선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노광공정기술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차트적으로도 현재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와서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놀라운 급등을 또 보여줄 종목이다.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머니의 러브콜이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서 어떤 방송에서도 알려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꼭 이 종목 명부터 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두 가지 종목을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매력적이다? 힌트 하시고 끝낼까요? 이거는 둘 다 좋은데 둘 다 좀 좋은데. 약간 투자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좀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조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종목은 요즘에 화끈하게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취향에 맞게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나는 빠른 것도 좋고 그리고 꼼꼼하게 모아가는 전략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노란 톡방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사진 찍듯이 비추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형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주호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이런 투자 고지 투자 방안은요. 저희 제시해드렸을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